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V 첨단 소재, 아무래도 지금 이제 5월달 증시에서는 지금 개별 중소형주 장세로 회귀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로 해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홀딩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 부담이 느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제가 4월 말에 연속해서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거는 뭐 요지는 항상 똑같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EV 첨단 소재가 우리가 일단 차트에서 볼 때 대단한 회사인 거는 분명하죠. 이전에 2,000원대에 있던 이런 회사가 자회사의 리튬 플러스의 대주주이기도 하면서 지금 리튬의 광물권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2차전지의 최고의 주도권을 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락 조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 EV 첨단 소재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양이라는 그런 회사들도 원래 몇천 원에 불과했던 회사들이 지금 7, 8만 원 정도 그렇게 상승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EV 첨단 소재도 자회사 리튬 플러스를 이용해서 리튬의 이 광물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계속 그 저가에 머물러 있던 이런 회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17,000원까지 2,000원대에서 7, 8배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조정폭도 상당히 크게 또 조정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50% 넘는 이런 하락 조정을 거치면서 지난번에 상한가를 한번 보여주기는 했는데, 의외로 이런 과정에서 CFD 계좌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우리가 우량주 중에서 뭐 선광이라든가 세방, 특히 이제 삼천리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2년, 3년간 고점으로 뛰어왔던 이런 회사들의 이 거품이 일거에 거치는 이런 과정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 CFD 계좌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계속 또 밝혀질 그런 가능성이긴 한데요. CFD 계좌의 제일 문제점은, 물론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도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신용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면 누구나 뭐 리스크를 본인이 안을 각오를 하면서 자기의 돈보다 더 많이 주식을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투자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기가 가진 자산의 2배, 3배를 사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좌를 편법으로 차명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일반 돈 있는 쩐주들을 모아놓고 실질적인 매매들은 계좌 관리하는 그런 세력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또 그 컴퓨터에 들어와서 주문을 내고 이랬다고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CFD 차액결제 계좌의 문제점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내국인 투자자의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매로 잡혔다고 하는 그런 함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CFD 계좌 같은 경우 전방위로 모든 종목에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그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2,000원대, 3,000원대 있던 게 17,000원까지 올라갔으면 혹시 이 종목도 CFD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런 외국인 매매,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면을 지적을 했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한 날 보통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인 매매 패턴을 지킨다. 개인들처럼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반복을 곧바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전날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이렇게 잡히면 개인들이 또 매수에 가담하고 하는 그런 패턴인데 요즘은 눈에 보여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일어났다 그 이튿날 다 팔아버리고 또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원인이 CFD 계좌였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개인들의 이 거래원도 우리가 보면 거래원별로 보면 현재는 개인이다 외국인 기관 이렇게 3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의 CFD 계좌가 우리 국내 개인들이었음에도 국내 투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잡힌다는 이런 허점들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전산을 보완을 해가지고 단순히 외국인이나 기관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CFD를 별도로 표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주말에 CFD 계좌에 대한 언론의 보도들이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 서둘러서 CFD의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위험성이 너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의 CFD 매매를 중단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급등한 종목들로 인해서 가격이 장중에 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봉으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매매 패턴에서 당일 매매의 흐름상 이게 시초가가 높게 붙었다가 음봉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다시 또 양봉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패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들이 지금 EV 첨단 소재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4월 말 시장에서 시간에서 약 3% 정도 하락 출발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7%에 시작했다. 불과 2분 만에 마이너스 13%로 이렇게 급락하는, 이제 음봉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시도에서 이거를 또 갑작스럽게 플러스 5%까지 장중에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시키는 파워를 많이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력들이 예전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차트에서 볼 때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CB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뭐 세력들이 CB 물량 1200만 주, 1300만 주 나온다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보호예수에 묶인다고 하는 그런 거에 안심을 하고 공략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많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또 상대적으로 보여준다. 그거는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CFD 계좌가 앞으로 외국인 매수로 잡히지 않고 CFD의 매매로 이제 전산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치고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EV 첨단 소재에서 목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 그 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전산이 보완되려면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겠죠.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이 주식을 띄워놓고 또 고점 매도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간 외에서도 240원, 3% 가까운 급등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흐름 패턴대로 이게 갭 상승을 하고 곧바로 음봉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들도 많이 나오니까 지난번 제가 시황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시초가에 강하게 붙는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붙었다가 이 시초가 이상에서 매물을 집중적으로 소화하는 국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4,800만 주 정도 거래시켜놓고 8,600원에서 9,000원까지 거래를 시켜놓고도 종가에 음봉으로 전환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간 외에서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 중에서 포스코 DX라든가 이렇게 그 시간외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되는 그런 패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 개입을 해서 윗꼬리를 남겨주는 차익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빠른 기간에 취득을 하고 관망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5% 이상에서도 올랐다가 곧바로 마이너스 전환하는 이 급격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는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EV 첨단 소재가 주가가 탄력적인 면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하방으로 강하게 매물 압박도 받는 이런 측면들, 이중성을 가진 그런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